안녕하세요, 원더엑스입니다. 오늘 면접에 대한 답변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질문 보시고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 면접 질문에서는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실수 안 하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질문에는 완전히 멍석을 깔아주는 질문이에요. 그동안 본인이 했던 일 중에 성공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의미 있게 일을 처리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거나 뭔가 배웠거나 본인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나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일종의 PR 시간이 주어졌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얘기를 할 때 덩어리 중심으로 준비해서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의 절차로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 이야기 형태로 풀어서 마치 스토리텔링처럼 면접관을 확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단점도 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는 점은 다른 사람들,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졌고 그들 역시도 본인들이 준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제가 답을 잘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답을 더 잘해서 제가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저한테 기회가 온 만큼 다른 사람들에도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답변 잘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나중에 다른 질문에서도 좀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축구로 치면은 승부차기라고 보면 될까요?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무조건 내가 넣어놔야 다른 사람들이 골을 넣어도 그 다음 승부에서 다시 내가 이길 여지를 찾고 가능성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에서는 어떻게든 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준비가 조금 필요해요. 약간 길게 설명하는 버전도 준비하시고요. 짧게 대답하는 버전도 있고 하다못해 한두 줄의 단답형으로 준비하는 버전도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걸 쭉 풀스토리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류의 답변을 할 때 여기다가 삭삭 껴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 사례를 얘기하라 그랬을 때 뭘 해서 내가 이만큼 새로 배워서 그 다음에는 이 바뀐 부분을 적용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었어요. 이럴 때 그 마지막에 성공 사례가 한두 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질문은 성공 사례에 대한 질문이니까 일단 기쁜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누가 봐도 우와 잘했다 할 만한 케이스들, 흔히 말하는 정량적인 성과가 같이 덧붙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정량적인 성과까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일에 대한 자세나 일에 대한 접근 방식 아니면 제가 살아가는 방식, 주위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의미 있게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전자 쪽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의 답변 시간은 굉장히 정해져 있고 길게 늘리기도 어렵고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임팩트 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숫자나 손에 잡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전자의 경우에는 이런 예시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성공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 때 벤처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사업을 시작해봤는데 1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찍었어요. 끝났죠. 그냥 딱 들었을 때 숫자가 확 와서 바뀌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우와 이 사람 사업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매출이나 이익 같은 숫자로 얘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경우겠지만 기술 개발이나 연구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손에 잡히는 일들, 어떤 기술을 만들어냈거나 서비스를 개발했거나 아니면 이런 적도 쉽지 않다 그러면 절차를 줄이는 과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있었던 거는 검토 단계가 7가지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저희가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검토 단계를 3단계로 줄였어요. 공고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죠. 아니면 기존에는 어떤 과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 시간이 이만큼이 걸렸다면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여서 이 준비 시간을 6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40%만 준비해도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똑같아도 인풋이 이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쪽에 약간의 리코그니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최대한이면은 약간 텐저블한 내용, 손에 잡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숫자를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과정에서 결과의 숫자가 써먹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개발이나 준비의 숫자를 이용해서라도 그만큼 제가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물론 금액이 커도 의미가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손에 잡히는 이야기가 되면 아, 이 사람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진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같이 줄 수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했던 결과가 어디 지역 신문이든 아니면 학교 무슨 작은 학교 교지에 나든 사고에 나든 뭐가 났을 때는 그런 걸 같이 언급해주면 훨씬 영향력이 강력해져요. 아, 이 사람이 했던 내용은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결과물이 있는 거구나. 거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의 매체나 아니면 신문에 날 정도였으면 그만큼 의미 있는 작업을 한 거구나. 아, 다른 쪽에서도 이미 인정을 해준 과제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냈던 결과에 있어서 제가 이만큼을 냈어요. 그 자화자찬으로 끝나도 좋지만 주위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평가,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돼요. 설령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나 피드백 같은 부분, 특히 코멘트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물론 뭐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증거물 확보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앞에보다는 조금 우울해요. 내가 성과를 냈고 잘한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얘기해 보려니까 되게 정량화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가치관의 큰 변화, 그로 인해서 본인이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어필하고는 싶은데 뭔가 뒤에 흔히 말하는 에비던스가 붙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정성적인 부분의 성과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제는 최대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줄수록 좋아요. 그냥 제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제가 뭔가 발전한 느낌이, 이렇게 됐을 때는 듣는 사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순전히 100% 정성적인 이야기로만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비록 내가 손에 잡히는 얘기로 결론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고 이래서 내가 발전했어요를 기승전결로 풀어도 되고 머리, 본문, 내진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풀어줄 수 있으면 듣는 사람도 그 순간에는 거기에 쏙 빠져서 이렇게 돼서 얘가 의미 있는 거를 거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은 MBA 지원할 때도 도움이 돼요.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니,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재무적인 성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면접관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영상의 주요 타겟은 MBA 지원자보다는 일반 회사나 조직이나 연구단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지금의 내용에서는 그냥 스토리텔링보다는 조금 더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쪽이 제한된 시간의 면접에서는 조금 더 기대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야기의 진행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으로 풀고 그 결과는 재무적이나 정량적인 성과로 풀어낼 수 있다? 금상첨화입니다.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스토리텔링을 면접 중에 풀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TMI가 돼요. Too much information이겠죠. 이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걸 왜 듣고 앉았지? 이러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그 얘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 성과에 대해서 뭔가 동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얘기하실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한 2분에서 3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안에 임팩트를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배경 설명이 확 줄어야 되고요. 절차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만 언급하고 결과적으로는 성과에 대해서 한 1분을 할애해 줘야 돼요. 그게 재무적인 성과, 외부의 리커그니션,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길게 말하는 버전도 있고 짧게 말하는 버전도 있고 한두 문장으로 마지막에 결과를 추격하는 버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을 다 준비해 두시고 그때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을 꺼내서 써야 결과가 좋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유로 멘토링 비슷하게 조언을 해주다 보니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거를 리더십의 경우로 써먹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 과제 전체를 리딩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성과를 가져가는 구조라 하면은 그
그렇게 풀어도 가능하겠으나 실제로는 리더십의 이야기보다는 조직의 어떤 부분에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일반적이다 보니 내가 이 과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팀에, 우리 조직에, 우리 단체에 어떤 기여를 했다, 어떤 내용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일개 팀원으로 일을 했는데 모든 성과를 내가 다 낸 것처럼 얘기하면 분명히 면접관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중에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만 명확히 얘기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팀의 성과를 언급해도 좋고 그 중에 본인이 배운 부분은 약간 정성적인 내용 아니면은 본인이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의 연장선 중에 본인이 훌륭하게 성과를 냈던 부분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리더십을 그냥 계속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돼요. 만약에 본인이 지원하는 직종이 지금 어떤 작은 중간 관리자를 하더라도 리더급을 뽑거나 아니면 그냥 큰 조직의 리더를 뽑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를 리딩했고 성과를 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좋지만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 그냥 회사의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라면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볼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정도만 보면 되지 이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와서 우리 팀 10명, 20명에 같이 맞춰서 일할 텐데 여기서 뭐 자꾸 리더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어필이 안 돼요. 똑같은 시간에 저는 이 조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에 대한 절차 간소화나 상의력이나 새로운 방법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질문은 따로 나오면 그때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리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다면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냥 본인이 기여했던 내용 중심으로 답을 하는 게 맞아요.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회사에서 중견기업에서 봤던 케이스 중에 신입사원을 뽑는다 했더니 본인이 이제 학창시절부터 주구장창 리더했던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회장, 부회장을 빼놓은 적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전교회장을 놓치지 않았고 대학 들어가서도 동아리 단체장을 하고 학생회장을 하고 뭐 어떻게 계속 리더를 해서 그렇구나 하고 뽑아놨더니 신입사원인데 뭘 계속 본인이 리딩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그 조직에서는 그런 역할을 별로 찾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한테도 역효과가 되고 조직 측면에서도 별로 플러스 알파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놓고 보면은 그냥 본인이 지금 지원한 직종, 지원한 포지션이 어떤 부분이냐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짜고 설명을 푸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류의 질문은 잘 오지 않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한테 공격 찬스가 왔다. 그동안 계속 수비만 하고 힘겹게 방어만 하다가 드디어 내가 공격할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놓은 공격을 멋지게 펼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면접관을 한번 혹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면접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지원자가 본인만의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풀고 매료돼서 더 듣고 싶을 만큼의 좋은 설명을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지게 돼요. 설령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키워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욕구가 종종 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총 집중해서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한 방에 빵빵 터뜨려 주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질문으로 가져와서 나름의 방법으로 한번 더 풀어볼게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